저는 특히 을 잘 지적하는 것이 사실 변호사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으로는 검사가 판단하기 애매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적절하게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잘 서술해 놓는 거죠. 그러면 검찰 단계 때 검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2021년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가 있는데 바로 보안수사 요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안수사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는 어떤 때 보안수사 요구를 결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에는 수사집이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과 사실은 뭐 내용 실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용어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 결정을 송치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체포,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에 영장에 대해서도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에 따라서 보안수사를 하고, 이제 보안수사를 이행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재차 송치하는 거, 두 번째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불송치 송부하는 거, 세 번째로는 피의자 등 아니면은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해가지고 수사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언제 보안수사 요구를 하게 될까요? 결국 보안수사 요구라는 것은 이제 송치된 사건의 기록에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채우라는 취지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것의 유형으로는 정말 많은 유형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법리 오해, 두 번째로는 사실 오인, 세 번째로는 수사 미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법리 오해는 업무상 배임과 같은 좀 난해한 법리가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데요.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서 피해자한테 손해를 가하고 내가 이익을 얻는 구조예요. 근데 피해자한테 손해가 발생했는데 나한테 이익이 돌아온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엄밀하게 그러면 미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 업무상 배임이 기수로 송치됐다라고 하면 법리 검토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오 하고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의 이해에 오인의 점이 있다, 이런 뜻이네요. 법리 오해가. 그렇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죠? 두 번째 경우로는 이제 사실 오인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잘못 특정한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술에 취해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잠에 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았을 때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현재까지 수입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 힘드므로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더 수집하라 라는 취지로 보안수사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보안수사 요구는 내용은 증거를 더 수집하라는 것이지만 취지는 혐의가 없어 보이니까 혐의 없음으로 변경해서 불송치 송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수사관님들이 또 그런 입장을 잘 안 바꾸시잖아요, 그죠? 안 바꾸죠. 네, 결정을 잘 이제 바꾸진 않으시는데 대부분 검사들의 마음은 보안수사 요구,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검찰에 계실 때 보안수사 요구 직접 검사님 불러 조사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김한솔 변호사님 검사일 때 구태여 의견 바꾸라는 취지로 보안수사 왜 내리셨어요? 결정문을 써야 되니까 저희는 또 결제 라인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2년 동안 그 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은 특히나 작은 지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경찰관이 이제 송치를 하는데, 이러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송치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말을 해서 이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뭐 불러가지고 말을 하거나 전화해서 고치세요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안수사 요구라는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뭐 왜 그러냐면 이제 사법경찰 간 분들은 재판에 관여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내가 수사했던 사건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예측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검사는 이제 수사도 하지만 재판 단계에서 이제 판단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무죄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경찰관 분들한테 알려주는 또
또 그런 창구 역할도 하는 것이죠. 보안수사 요구의 마지막의 수는요, 수사 미진의 점입니다. 현재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 때 피의자 조사한 내용 보니까 피의자가 혐의를 극구 부인해요. 근데 이제 피의자의 변호인이 참고인 누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 어떤 거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 어떤 자료를 영장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사의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경찰 단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혀 수사 없이 그냥 피의자 한 번 조사, 피해자 한 번 달랑 조사 이렇게 한다면 기소 의견 송치해버린 거예요. 근데 피의자 혐의 부인했어, 피해자 말만으로도 약간 혐의 유무가 애매해. 이럴 때는 변호인 의견서 상에 있는 부분을 추가 수사하라라는 이유로 보안 수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특히 이 수사 미진의 점을 잘 지적하는 것이 사실 변호사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피의자를 조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피해자 쪽에서 낸 증거 사항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검사가 판단하기 애매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가 끝나고 아주 적절하게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잘 서술해 놓는 거죠. 그러면 검찰 단계 때 검사가 변호사 말이 맞다, 요런 부분 다시 보완해서 본인 의견 다시 정해서 올려라고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수사 미진의 점이다. 근데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도 또 보안 수사했던 기억 있으세요? 정말 많죠.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공범을 특정해서 공범도 인지해라 라는 취지의 보안수사 요구, 뭐 여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죄를 인지해서 보안수사를 하라 라는 취지의 보안수사 요구, 죄명이 틀렸으니까 죄명을 바꿔라고 하는 보안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확보된 증거가 무합수직 증거의 여지가 있으니까 확보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확보를 하라라는 취지의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 유형은. 어찌 되었든 보안수사 요구를 검사가 하였다는 것은 수사에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가 되었다는 것은 항상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에 적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검사들은 결제 라인이 다 있는데 구장, 차장,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장님까지 결제 라인이 올라가는데, 이 보안수사 요구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 결제 라인이 위로 바뀌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수사 요구를 하려면은 그 기한을 넘기기 전에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는 언제 보안수사 요구를 해야 되는지 적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기소 의견으로 이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가급적 빨리 법리 의견서, 수사미진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건을 경찰로 이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직접 경험해본 변호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친이 여러분, 오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결정하는 세 가지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